전 총장의 배임 혐의 등으로 내홍이 지속됐던 청와대 정상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교수들도 다시 강단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바다의 우유로 불리는 굴은 지금이 제철인 음식입니다. 그중에서도 껍질째 익혀먹는 장흥 석화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전남에서도 연말 모임을 금지하는 등 특별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아닌 강화된 방침이 내려진 가운데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식당 등 5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사적 모임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모이는 활동이 금지됐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 총장의 배임 혐의로 내홍이 지속됐던 순천 청암대가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교수들도 다시 강단에 설 수 있게 됐는데요. 청암대 이사회가 복직한 교수 가운데 한 명인 김한석 교수를 총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며 본격적인 대학 정상화에 뛰어들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교수협의회 의장이었던 이모 교수가 강명훈 전 총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각종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순천 청암대. 보복성 부당 징계가 이어지면서 교수 3명을 부당 해고시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치열한 법정 싸움 끝에 법원은 해고 교수진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원소총위원회에서도 무려 18번의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복직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존 구성원들이 전 총장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했던 겁니다. 교육부는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효력을 정지시키겠다며 부당해고 교수들의 복직을 압박했습니다. 해고 교수들은 청암대 이사진 앞에 서서 그동안의 모든 오해와 부당한 징계에 대해 소명하게 됐고 해고 교수 가운데 한 명인 김한석 교수가 총장 직무대행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오해를 떠안고 대학을 나가게 된 지 5년 만의 일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의 어떤 불신 그런 것들을 사실이 아님을 밝혀줬고 그다음에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관 평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학이 효력 정지가 됐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해직 교수들이 복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또 그것을 이사회에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그 진실을 알았다고 할까요? 청암대 법인이사회는 교수 3명을 모두 복직시켰습니다. 또한 모든 행정소송을 취하한 상태입니다. 대학 내부 구성원들의 갈등이 사라지자 교육부는 기관평가 인증 효력 정지를 해제 조치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기관평가 인증대학으로 인정돼 국비 30억 원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김한석 총장 임무대행은 학교의 주인은 총장도 교수도 아닌 학생이라며 학령 인구 감소 위기 속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성원들과 대학발전기획위원회를 가동시켜서 코로나 이후 그다음에 학령 인구의 감소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기보다는 우리 대학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고 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학 수장의 어긋난 행동으로 인해 촉발된 순천 청암대 구성원들의 내홍. 뿌리 깊은 오해와 갈등이 해소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대학 정상화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겨울 제철 음식들이 떠오르는데요.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도 이 중 하나입니다. 네, 특히 장흥은 껍질째 익혀먹는 갓굴로 유명한데요. 자연산으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전남 장흥 용산면 앞바다.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갯벌을 가득 메운 자연산 굴을 채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식보다 씨알은 작지만 갯벌에서 자라나 향이 일품입니다. 육질도 단단하고 맛도 뛰어나 석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갯벌에서 수확한 굴은 다시 식당이나 전문점으로 보내집니다. 장흥 굴구이는 껍질도 까지 않은 채 조미료나 소스를 넣지 않고 통나무 장작 등으로 뗀 불로 구워냅니다. 또 찜으로 먹는 방식으로 조리를 하기도 합니다. 장흥 굴구이를 먹기 위해서는 목장갑과 나이프가 필수. 굴구이가 익으면 어느 정도 껍질이 벌어지는데 이때 속 안의 알맹이를 먹기 위한 도구입니다. 직접 구워 먹는 재미도 일품. 저는 광주 사람인데 장흥에 한번 출장 올 때마다 겨울철에 한 번씩 와요. 굴찜보다는 훨씬 굴구이가 맛있어요. 여기에 메뉴도 다양합니다. 구이를 먹고 나면 떡국이나 라면, 심지어 자장면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장흥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장사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더 많이 오셔요. 왜? 이 석화를 많이 드시면은 이 감기에 치유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더 예년보다 손님이 더 뵈러 온 것 하겠어요. 장흥을 대표하는 자연산 굴구이는 내년 3월 말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이번 주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또는 2.5단계로 유지하고 있죠. 대신 방역당국은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내용의 연말 특별 방역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다혜 기자가 여론은 지금에서 현재 방역 대책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맘때면 송년 분위기로 활기 넘치던 서울 홍대거리. 하지만 올해는 썰렁합니다. 시민 발길이 뚝 끊겼고 상점 곳곳에 임대문의 표지판이 보입니다. 반면 임시선별검사소에는 검사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12월 23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092명. 지난 이틀간 1,000명 아래로 내려가는가 싶더니 다시 1,0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에도 하루 1,000명에서 1,2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단계 격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많이 요즘 확진이 많으니까 그래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환자 숫자가 올라갈수록 계속 뒤로 따라가는 거는 좀 잘못된 정책인 것 같아요. 지금 우선 3단계로 올렸다가 좀 줄어든 후에 낮춰가는 단계로 가야지 이렇게 뒤따라가는 정책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의 확산세를 누그러뜨리지 못하면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경제적 타격보다는 방역에 집중할 때라는 주장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제기됩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벌고 싶은 게 상인들의 마음이긴 하지만 나라를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그 셧다운을 하는 것도 그닥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고 빨리 코로나 확산을 더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다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전문가들 역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2.5단계 격상의 효과가 크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에 의한 감염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빨리 3단계 격상을 하지 않으면은 이 통제가 잘 듣지 않고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속한 거리두기 격상 3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단계로 격상할 경우의 문제는 그만큼 더 심각한 경제적 타격과 고통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상점과 영화관 등 모든 다중이용 시설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학교도 원격 수업만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약 202만 개의 시설이 문을 닫거나 운영이 제한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실상 셧다운이나 다름없는 거리두기 3단계, 이 경제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리두기 격상이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영업 상황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매출이 아주 급감했죠. 3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집합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2.5단계 그 준수사항을 좀 철저하게 지키고 단속도 강화하고 해서 코로나를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3단계 때 모두가 다 셧다운되면 너무 어렵잖아요. 나라도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3단계를 안 해도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제재를 하면 그러면 기업도 살고 우리도 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방역당국은 3단계 격상에 앞서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 금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접촉 자체를 최소화하는 초강력 조치입니다. 도시가 그냥 마비가 될 것 같은? 왜냐면 잘 안 돌아갈 거 아니야. 다 문 닫고 해버리니까. 근데 좀 이렇게 핀셋으로 좀 하나씩 하는 게 이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키장과 눈썰 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전국의 해돋이 명소도 아예 폐쇄됩니다. 해당 업주들은 울상입니다. 렌탈샵이 1년 장사가 아니고 이 시즌 장사인데 그나마 그 크리스마스에서 연말이 대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같으면. 이게 한철 장사라고 해서 문만 열고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근데 그게 어떻게 갑자기 정부의 말 한마디에 문 닫아버리고 그렇다고 어떤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송년 모임과 해돋이 구경의 기회까지 빼앗아가 버린 코로나 바이러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연말 연시 풍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안팎으로 발생하면서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는데요.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사적 모임은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5명 이상이 같은 시간대에 모이는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근무나 회의 등 모든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고 친목 형성 등 사적인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동창회나 직장 회식, 송년회, 집들이 같은 모임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럼 직장인들끼리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갈 때도 이 규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점심 식사는 업무가 아닌 사적 모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역시 5명 이상은 안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럼 5명 이상이 식당에 가더라도 거리를 두고 2 테이블에 나눠 앉는다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떨어져 앉더라도 5명 이상이 함께 온 모임이라면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모임 자체를 최대한 자제하라는 뜻이니까요. 이번 연말 특별 대책에 따라 식당에서는 5명 이상 예약을 받을 수 없고 동반 입장도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가족도 사적 모임을 할 수 없을까요? 배우자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직계 가족이나 함께 사는 식구라면 5명이 넘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사 등 가족 모임에 직계 가족 외에 형제자매나 친척들이 참여해서 5명 이상이 되는 건 금지 대상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되는데요.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상 벌칙 규정에 따라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검사나 치료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따뜻한 나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익명을 요청한 40대 여성이 광양 소방서를 찾아와 헌혈증 50장을 기부한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순천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 1명이 손편지와 함께 헌혈증 30장을 기부했습니다. 코로나로 모두 힘들어하는 시기에 제가 많이 하던 봉사활동이 헌혈을 통해서 헌혈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나 소아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